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어제는 사실 선발 구도상으로 이거는 좀 내다보기가 어려웠었어. 베시시나 타일러 필립스 무조건 이런 구도면은 필립스가 사실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를 필라델피아가 빠따 힘으로 뒤집었습니다. 저는 뭐 이게 필라델피아 배당 이 정도면 필라델피아 쓰면 볼만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발 구도 때문에 이거를 주력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도 그 경기가 어렵사리 필라델피아 가져가긴 했는데, 어제는 크리스 베시시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요즘에 토론토가 베리오스라든지 거스머니라든지 프란시스 이런 애들이 정말 잘하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 베시스는 좀 애매해. 엄밀히 말하면 안정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선수에 속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보호된 프란시스가 나온다. 제가 앞서 베리오스나 뭐 거스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교적 네임밸류도 떨어지고 연차 같은 것도 후달리는 거에 비해서는 요즘의 활약은 사실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여기 5경기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최근 4경기는 7이닝, 7이닝, 8이닝, 7이닝 그 4경기 합해가지고 29이닝 동안 자책점이 2점밖에 없습니다. 그 자책점 모두 다 피홈런으로 맞은 거였는데, 그만큼 출루도 많이 안 주고 4경기 동안 합해가지고 피안타가 6번밖에 없어요. 또 합해가지고 볼넷도 3개밖에 없고, 그냥 요즘 폼이 미쳤거든요. 공도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은, 왜냐면 얘가 좀 투구수를 아끼기도 하던데, 많이는 못 봤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공도 9위가 저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표본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이러다가도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인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봐줄만 하다는 점. 작년에도 몇 경기 뛰긴 했었고요. 꽤나 저는 믿음직스럽습니다. 요즘 활약상으로는 그냥 지금 언터처블 느낌이 나가지고. 반대로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 지금 이제 한 7경기 동안 못하다가 최근 3경기는 나름대로 괜찮게 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9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했던 완투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후에 6이닝 3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체스에 대해서 말했던 거는, 작년보다도 싱커의 구속이 오르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2점대 방어를 보이다가 이렇게 못한 기간들 때문에 3점대 방어이 된 거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닝 대비 현격하게 적은 피홈런이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이었었거든요. 152이닝 동안 8피홈런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 3경기 중에 피홈런이 4방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홈런은 지금 좀 불안 요소라는 셈이거든요. 구속도 이때 한창 안 좋았을 때 올 시즌 평균 94.3마일까지 나오다가 막 92마일 때가 나오고 구속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속도 한 95마일, 4마일까지 잘 나와요. 직전 경기 95마일이 나왔었고, 그래서 불안 요소였었던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정감을 찾기는 했는데, 피홈런은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요즘 폼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다는 소리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와중에 보우덴 프란시스는 진짜 볼넷이나 피안타나 여러가지 면에서 진짜 단단해 보이는 반면, 산체스는 피홈런 리스크도 있기는 하다. 더구나 이 토론토, 요즘에 특히 3경기 동안 홈런이 9개예요. 그런 점들도 조금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물론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어제 슈아버라든지 전반적으로 빠따들이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매치업은 저는 언더라든지 토론토, 그리고 토론토의 프렌 이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다 불펜이 상당히 소모가 많은데, 그래도 얘네들 둘 다 이닝 소화 능력도 꽤 되고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화싹 경기, 알버트 수아레즈랑 조나단 캐논이 붙는데, 솔직히 말해서 긴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화이트삭스가 지금 최악의 팀입니다, 리그에서. 제가 맨날 올 시즌에 구단 역사상 최다패 기록, 최다 연패를 2번이나 갈아 끼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만한 거는 뭐 후반기에 그때 4승 38패라고 했나, 이제? 그 정도고요. 최근 50경기 기준으로 이제 5승 45패라고 하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런 기록을 했던 팀이 엄청 오래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화싹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냥 단순히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뭐 구단 지금 현재 로스터 중에 선발 선수들 중에 OPS 0.7 넘는 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곤 했었는데, 그나마 내일은 조나단 캐논 정도면은 나름대로 봐줄만한 선발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 친구도 최근 4경기 동안 뭐 피홈런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뭐 그 방어리라든지 여러 면모로
좋게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아레즈는 다시 5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평균적으로 많이 먹어주고 7이닝 등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1.19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각이 없어요. 화싹이. 제가 몇 번 지금 벌써 화싹이 109패를 달성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 필라델피아가 1916년에 120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11패만 하면은 그거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리가 22경기 남았는데 5할 승률 달성 못하면 화싹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으로 남는 셈이에요.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팀으로 남을 만한 그런 시즌을 보낸 화싹이어가지고 볼티모어 정도의 팀이면은 볼티가 요즘에는 그래도 3연승도 달리고 있고 화싹 좀 쉬운 상대를 잘 공략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상대 전적 6대0으로 볼티모어가 올 시즌 6번 모두 다 마인을 거두기도 하고 화싹의 그날 저번에 양키스를 때려줬던 그날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면은 거의 화싹은 각이 없다고 봐요. 신시내티 대 휴스턴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아리게티인데 원래는 닉 마르티네즈가 땜빵 선발로서 꽤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신시내티는 그 선발 문제 때문에 불펜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는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도 조금 아꼈고 이러긴 합니다만은 닉 마르티네즈조차 처음에 이제 선발 3경기 동안은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후 3경기 동안 피홈런도 많아지고 7.82로 자책점도 안 좋아지고 역시나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투수까지는 아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리게티 같은 경우는 요즘에 5경기 동안 특히 삼진이 제일 눈에 띕니다. 5경기 중에 12K, 13K, 직전 경기도 7.2이닝 동안 11K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휴스턴이 얘를 처음에 콜업을 하고 계속 돌렸을 때는 방어율도 6점대에다가 이 새끼를 왜 쓰냐 이러다가 요즘에는 진짜 봐줄만 하죠. 이닝 대비 삼진 숫자가 말도 안 되고 방어율도 좋고 가끔 가다가 자빠질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리게티는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피홈런 리스크 약간 발목을 잡습니다만은 근데 그렇다고 막 신시내티 빠따가 아주 뭐 강력한 시점도 아니고 저는 매번 작년에도 그렇고 신시내티 애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클을 아주 잘 이렇게 뭐랄까 좋은 사이클에 있을 때는 쭉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좋은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아리게티 정도면 저는 내일도 괜찮게 볼만하다 싶고요. 닉 마르티네즈가 휴스턴 애들한테는 조금 좋은 면모가 있었다. 기억들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61타석에 207 정도로 나름대로 잘 막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선발상의 우세가 저는 휴스턴 쪽으로 괜찮다고 보고 어쨌든 휴스턴은 7월달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건 이따가 오클랜드 때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승률을 보인 팀이 휴스턴이라고 하더라고 7월달 이후로. 그런 것들도 믿어보면서 저는 휴지승에다가 언더 보는 건 아리게티는 잘 막아줄 것 같은데 휴스턴 빠따 솔직히 요즘에 좀 깝깝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휴지승이 언더로 볼게요. 마이애미 대 워싱턴 제가 어제도 워싱턴 경기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패트릭 코빈이 나오지만은 마이애미는 좌안한테 약했다. 올 시즌 워싱턴의 상대 전적이 7대 0이다. 전부 다 마행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도 워싱턴의 패트릭 코빈이 굉장히 잘했어요. 오늘도 맥켄지고 또 한 번 좌안 투수가 나오는데 마이애미는 올 시즌 내내 좌안 선발한테 상당히 고전했던 면모가 많이 있고요. 상대 전적은 이로써 8대 0으로 워싱턴이 8경기 모두 다 마인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양상입니다. 더구나 맥켄지 고어는 한참 못하다가 최근 2경기 때 뭐 애틀랜타 양키스라는 어려운 팀들을 상대로도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되게 잘했었어요. 비교적 다시금 좀 감을 찾고 있는 중이고 반면에 벨로조는 초반에 8월달에 4경기 동안 좋았었다가 이후 뒤쪽 2경기 8월달 마지막 2경기에서 이제 4.2이닝 6실점 4이닝 6실점으로 꽤나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경기 모두 다 피홈런이 각각 3방씩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최근 2경기 성적이 상당히 상반이 됩니다.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벨로조가 그전까지는 꽤나 믿음직스러웠다면은 요즘 모습은 더 이상 저를 믿지 마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반면에 고어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제가 맨날 얘네 둘은 이제 시즌을 버렸는데도 꽤나 바타적으로는 뭔가 좀 치는 팀이다 기대감이 있다 이랬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맞붙어 봤을 때는 워싱턴이 비교적 낫습니다. 상대전도 말해주고 있고 붙었을 때도 그렇고 전 또 한번 워싱턴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아요. 다음 템파베이 대 미네소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여기에는 뭐 수슬러랑 엘리케스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루이 발란드가 나올 수도 있고 타일러 알렉산더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아마 오프너를 쓰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투구 구도가 되게 애매해요. 마운드 운영이 안 그래도 애매한 애들이라서 어제도 패스를 했는데 오늘 이꼬라지다.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대 보스턴 제가 어제는 매치가 이제 피터슨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제일 좋게 봤거든요. 너무 이제 8회 말에 비기닝을 맞이하는 바람에 언더는 빠그라졌는데
근데 일단 내일은 보스턴 하우크가 나옵니다. 그나마 요즘에 하우크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해요. 그나마 최근 5경기 동안 전부 다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애리조나라는 빠따 강팀한테 6이닝 6실점으로 고전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좀 이제 피홈런 페이스도 괜찮아졌고 볼넷이 여전히 조금 많아진 게 문제이기는 해요. 올 시즌에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아진 볼넷 그리고 적어진 피홈런 이런 것들이 하우크의 최고 강점이었는데 피홈런은 좀 맞다가 요즘에는 회복을 했는데 볼넷은 여전히 많기는 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우크가 한창 좋았던 시기에 100%는 아니긴 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한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방어율도 봐줄만한 상태인데 이제 타일러 맥기는 직전 경기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저 그랬는데 직전 경기는 109 가까이 던져주면서 5.1이닝 동안 1실점으로 화싹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근데 뭐 맥일이 지난번에 복귀하고도 얼마 안 돼가지고 다저스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으로 잘 맞고 이런 경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냥 뭐 어디 한 군데 막 좋게 볼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태 나왔었던 머나야라든지 피터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확연하게 좀 믿음이 덜 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정말 개판이어가지고 보스턴이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제 열흘 전쯤에 OPS가 802로 이제 후반기 기준 메이저리그 전체 2등이었는데 매치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시리즈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뭐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은 1할 9푼 4리에다가 홈런도 8개밖에 없고 지금 5경기 연속으로 원정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데요. 3경기 연속으로 3경기 연속으로 홈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올 시즌 보스턴이 홈에서 72개, 원정에서 100개 때리고 있다. 원정에서 홈런을 더 잘 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지금 며칠째 보스턴의 홈런 숫자가 변하지 않고 있죠. 그 정도로 보스턴은 빠따 문제가 지금 심각한 와중에 내야 수비는 뭐 리그 꼴찌 수준이고 이래서 실책도 지금 10경기 동안 9개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있고 반면에 매츠는 뭐 린도의 지휘 아래 피트 알론소도 슬슬 살아나고 있고 제프 맥닐도 조금 이제 좀 결이 보이죠. 전반적으로 매츠가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6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보스턴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보여요. 마운드 운영도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저는 내일 역시 매츠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의 최대 이제 뭐 일반승까지도 보고 프렌도 배당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우크가 그전 애들보다는 그래도 요즘 기록도 괜찮고 시즌 기록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언더도 보기는 할게요. 근데 맥일 역시 보스턴의 빠따 요즘에 안 좋은 보스턴 빠따를 상대로 잘 막아줘야 된다 이런 임무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경기 애틀 대 콜로라도 경기 사실 이게 브래들리 블레이락 때문에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경기였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 전에 콜업되고 나서 한 4경기 5경기 동안 기대 이상의 활약을 계속 해주다가 직전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동안 3피 홈런 4이닝 동안 1피 홈런 7실점으로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콜로라도의 신인 선수는 그렇게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반면에 찰리 모트는 최근에 이닝 수와는 아쉬운데 전부 다 좀 이제 최근 3경기는 전부 6이닝 미만이었었고 그냥 그래도 봐줄만하게 막아주고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커브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투수인데 내일 이제 콜로라도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모튼이 그 여기 보시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커브만큼은 꾸준했었다. 오히려 포심보다도 커브를 가장 많이 던지는 커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했는데 커브 상대로 가장 마이너스가 심한 팀이 콜로라도예요.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어제 나왔던 뭐 세일이라든지 뭐 그 전에 이제 다른 애틀랜타의 선수들 슈벨렌바흐, 로페즈 이런 애들에 비해서 모튼이 나이도 많고 좀 뭔가 캥기는 게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지표상으로는 요즘에 모튼의 활약도 좋고 콜로라도는 커브 대처가 상당히 안 된다. 블레이라 역시 잘 막아주다가 직전 경기 때 크게 무너진 점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뭐 애틀랜타를 보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통상 이제 모트는 또 애틀랜타 애들한테도 강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77타석이 209 정도면 상당히 잘 막아준 셈이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애틀랜타에 빠따 그렇게 믿음스럽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애틀승에다가 언더 정도? 이 정도는 저는 볼만한 것 같긴 하네요. 나는 근데 여전히 애틀랜타가 어제도 세일 경기 때 배당이 개판이었는데 근데 모튼 경기 때 배당이 이렇다. 솔직히 말해서 마행까지는 욕심 못 내겠네. 그냥 맛이 없는 경기예요 이것도. 다음 경기 켄자 대 클리블랜드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자리를
이게 다투고 싸우는 팀들인데, 문제는 이제 켄자가 지금 7연패를 받고 있잖아요. 맞대결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그 클리블랜드와의 대결에서는 무려 원정에서 먼저 3승을 선취를 하면서 수입 직전까지 갔는데, 그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이제 클리블랜드가 잡은 이후에, 그 이후로 클리블랜드는 지금 6경기 5승 1패를 달리고 있고, 켄자는 그 경기 패배한 이후로 7연패 중입니다. 이렇게나 켄자는 그 사이에 파스퀀티노의 이탈이라든지 되게 이제 빠따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켄자가 이 경기는 빠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7연패 중에 그 6연패 과정에서는 4안타, 2안타, 7안타, 7안타, 2안타, 4안타 6경기 동안 득점이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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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6경기 평균적으로 경기당 2점밖에 못 보았어요. 이지경이라 가지고 참 이거 켄자 지금 빠따 정말 심각합니다. 클리블랜드도 뭐 잘 치는 거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켄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빠따여가지고 뭐 일단 루고가 요즘에 기복이 상당해요. 그 이제 직전 경기는 7이닝 실점으로 기복 중에 좀 좋은 고점이 떴다면은 그 전에 또 막 5.1이닝 동안 6실점 하고, 그 전엔 7이닝 2실점 하고, 또 4이닝 8실점, 5.1이닝 6실점을 하다가 8이닝 2실점 이러면서 루고는 진짜 홈이고 원정이고 종잡기가 어렵긴 합니다. 요즘에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인데, 반면에 라이블리는 오히려 최근 5경기 동안은 안 좋은 쪽에 있다. 피홈런도 늘고 이러기는 한데, 지금 켄자 바따로는 과연 이 라이블리 공략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투수 모두 다 이런 것들도 있죠. 통상 라이블리는 켄자 애들한테 3-4공 정도로 매우 약했다, 루고는 비교적 강했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연일 켄자의 바다 상태를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파스칸티노 이탈 이후에 경기당 2득점밖에 못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저는 켄자의 승리는 솔직히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게 또 켄자가 정배이기도 해요. 루고 등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거 켄자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클리블랜드의 프렌이라든지 뭐 최대 일반승 켄자 빠따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루고가 워낙에 오락가락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루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저는 8.5 기준 언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콜린 레아랑 소니 그레이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네 둘의 빠따 상태를 진짜 가늠하기 힘듭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를 좋게 봤을 때는 그전까지 진짜 거의 뭐 무결점 수준으로 요즘에 전반적으로 다 잘 쳤거든요. 진짜 누구 하나 부진한 애도 별로 안 보이고, 못하던 애도 다 잘 쳐지고, 친구 조화가 상당히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세인트 바사 따이세가 되게 좋았는데, 미러키아 시리즈 시작하자마자 첫 경기 패배를 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 선발 구도상으로는 미러키가 조금 더 나아 보였거든요. 마츠 대 이런 에런 시발레 구도에서는. 근데 그 경기조차 세인트루이스가 잡으면서 그냥 얘네 빠따 종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와중에 레아나 소니 그레이나 둘 다 좀 애매해. 특히 이제 레아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동안은 뭐 이렇게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냥 실점 자체가 많고요. 피홈런도 많이 들었고, 최근 4경기 동안 피홈런이 8방이니까 올 시즌 가장 큰 문제가 피홈런인데, 그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이고요. 반대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소니 그레이, 이 친구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죠. 물론 홈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3.90 정도인데 원정에서는 5경기 동안 6.90이다.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 차이가 심합니다, 소니 그레이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소니 그레이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피홈런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거든요. 뭐 이닝 소화가 조금 애매하긴 해도 벌써 뭐 작년에 이제 홈런은 2배를 뚫었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소니 그레이가 피홈런에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이적하고 나서는 특히 원정에서의 피홈런, 올 시즌 21방 중에 홈에서는 5방, 원정에서는 16방으로 특히 원정에서 피홈런이 많은데요. 이거는 최근 5경기에서도 두드러진다. 최근 5경기 동안 원정에서 피홈런이 11방입니다. 방울 6.90에다가. 더구나 지금 미러키 요즘에 특히 이제 한 10경기 동안 20개를 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5경기 정도만 살피면은 5경기 동안 홈런이 14방을 치고 있습니다. 소니 그레이는 내일 미러키의 이런 빅뱃에 고전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긴 해요. 둘 다 결국에는 내일 좀 피홈런의 문제고, 불펜 소모도 많다. 미러키는 6명, 세인트루이스는 5명이나 소모를 했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또 오바 같은 거 생각도 나기는 하거든요. 또 엄밀히 말하면은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소니 그레이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292 정도로 약했다. 콜린 레아는 세인트루이스 애들 205로 잘 막았다. 이런 게 있기는 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저는 오바의 그림을 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좀 미러키 쪽에 승산도 내려볼 만은 한데, 워낙에 얘네 둘의 시리즈가 빠따를 종잡기가 힘듭니다. 좀 예측이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림 자체는 미러키 승이나 프렌, 그리고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컵 대 피츠버그, 이 경기도 비슷해요. 그전까지는 제가 컵스의 이런 뭐 바람의 상태라든지 얘네 기준점이 왜 이 모양이냐,
요즘에 빠따 상태 말하고 불펜 구도 말하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의 시리즈 내내 오바를 봤거든요. 근데 그저께도 그 8점 단계 되게 어렵게 났었고 어제도 사실 대부분의 찬스가 2사 이후에 많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예측이. 일단은 뭐 보면은 이만화가는 최근 5경기 동안 일단 피홈런을 많고 뭐 시즌 토탈 성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넷 많이 안 주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만화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특히 좀 실점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두드러지는데 5경기 중에 이게 하나는 치실점을 했는데도 자책점이 3점이어가지고 나름대로 방어율 관리는 된 거예요. 여전히 피홈런은 많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도밍고 헤르만은 지난 시즌인가 재작년인가에 퍼펙트까지 하면서 뜬금 활약도 해주고 합니다만은 알코올 중독 이슈라든지 손에 그 이게 이물질 부정투구 이슈라든지 가정폭력 이슈라든지 별의별 지랄 같은 게 많은 투수거든요. 지금 뭐 올 시즌 활약도 그저 그렇고 대부분의 경기를 좀 짧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냥 뭐 좋게 볼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어제 나온 스킨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투수다. 그 전에 제러드 존스라든지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요. 이만하고도 비교적 요즘에 실점이 많은 편이고 문제는 한창 좋았던 컵스 빠따가 최근 2경기 동안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6안타, 5안타 정도로 많이 헤매고 있다는 점이고 피츠버그 역시 그 전에 막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 치고 이러다가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1안타, 8안타 이 지경이어가지고 솔직히 두 팀 다 빠따적으로 좋지는 못해요, 지금은. 대신에 이렇게 두 팀 모두 다 시카고 컵스는 2.42에서 3.10으로 피츠버그 불펜은 3.96에서 4.88로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제가 이렇게 급락이랑 폭락으로 구분해가지고 적어놓는데 되게 많이 하락했으면 이렇게 폭락이라고 적어놓거든요. 최근 열흘 사이에 불펜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고 최근 맞대결 7.5 기준으로 12번 중에 9번이 오바였었다. 최근 뭐 오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적어놨는데 근데 결국에는 빠따가 기대 이하더라고. 어렵긴 한데요. 저는 뭐 시카고 컵스 승에 오바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오바의 기대치를 이렇게 좀 거는 셈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내용상으로는 얘네들이 찬스도 별로 못 살리고 이건 아다리가 잘 안 맞아. 좀 애매합니다, 살짝. 그래도 이렇게 지표들은 전부 다 오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텍사스 대 양키스 경기 이볼디랑 스트로먼인데 자, 이볼디는 그나마 요즘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죠. 얘가 뭐 한동안 잘했을 때 막 7이닝 경기도 엄청 많았었고 그러다가 좀 애매해졌었습니다. 7이닝 막 한 3경기 연속인가 먹어주다가도 6.58에 피홈런도 많아지고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네소타, 클리블, 화사 비교적 쉬운 상대들을 만나면서 방어율 관리도 꽤 되고요. 실점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어율 관리 꽤 되고 피홈런도 적어주고 나름대로 그나마 요즘엔 괜찮아요. 그리고 스트로먼 특히 최근 4경기 들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로먼이 올 시즌에만 이제 지난 시즌 대비 2배에 달하는 피홈런을 맞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 4경기 포함해가지고 5경기 동안 피홈런이 한 방도 없어요. 볼넷도 나름대로 안정되고 있고 스트로먼은 이제야 슬슬 회복하는 모습이 있다. 더구나 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 얘가 올 시즌 18피홈런 중에 홈에서는 15피홈런 원정에서는 3피홈런으로 홈에서 4.86 원정에서 2.56 이렇게나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스트로먼이요. 양키 스타디움을 떠나면은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내용상의 모습들도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양키스가 요즘에 4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야. 12안타, 11안타, 12안타, 10안타. 이제 뭐 제드 치좀 주니어 같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나름대로 봐줄만하게 해주고 있고 스탠튼 빠따폼 슬슬 회복하고 있는데 저지랑 소토가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죠. 또 이제 마무리인 어제도 참 말도 안 되는 경기였는데 마무리인 클레이 홈즈가 진짜 폼이 바닥입니다. 어제도 말로 홈런으로 경기 내주면서 올 시즌 벌써 블론이 11번째나 돼요. 비교적 기록은 괜찮은데 블론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양키스한테 정말 손이 안 가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 투수 구도면은 언더 생각도 조금 해보고 나는 스트로먼이면 믿을만 해가지고 양키스도 보는데 요즘 양키스 진짜 손이 안 가는 팀이기는 해요. 원하는 대로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다 그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볼디가 양키스 애들한테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통상 246번이나 상대를 해가지고 피아의 타율이 거의 뭐 3할 6박 하니까 이런 점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스트로먼도 텍사스 애들을 잘 막은 편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뭐 언더에 꺼려지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고요. 다음 경기는 천사 대 다저스 경기. 그리핀 캐닝이랑 바비 밀러가 붙는데 어제 구도는 뷰러 대 이제 그 복귀하는 데트머스였거든요. 근데 데트머스는 뭔가 사실 이제 거의 한 4-5달 만에 복귀다 보니까 데트머스한테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어. 마이너리그에서 워낙에 잘해왔었다. 이닝도 많이 먹고 그런 기대치는 있었는데 사실 천사의 빠따가 너무 부실했었고 다저스는 뷰러가 요즘에 상태가 안 좋기는 해. 근데 빠따는 좋았단 말이죠.
경기 예측 결과가 진짜 어려웠는데 근데 어제 뭐 결과적으로는 데트머스는 제 몫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 뷰러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얻어맞았는데 그래서 언더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엔 다저스가 이기는 그림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리핀 캐닝 대 바비 밀러 이거 역시 어제랑 조금 비슷해. 그리핀 캐닝은 근데 어제 나왔던 데트머스보다도 기대치는 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6경기 동안 이렇게 못하다가 최근 2경기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변호를 할 만하지만은 뭐 상대들도 토론토나 디트로이트 좀 애매한 팀들이고 그냥 그리핀 캐닝을 좋게 볼 만한 배경이 별로 없어. 그리고 바비 밀러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구속도 조금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재구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나마 최근 2경기는 템파베이한테 6이닝 3실점 볼티모어한테 5이닝 3실점 이렇게나 그래도 봐줄만한 정도는 하긴 했었다. 이런 얘기는 할만한데 어제 나왔던 뷰러랑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와중에 빠타 상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다저스가 어제는 막혔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꾸준하게 좋은 빠따를 보여줬었고 어제도 뭐 결론적으로는 무키 배치의 뭐 홈런도 그렇고 끝끝내 이기는 쪽은 다저스가 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 이런 것도 짚어볼 만은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핀 캐닝이 통상 다저스 애들한테만 피안타율이 46타석에 372 피 장타율도 엄청나게 높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 뭐 타일러 앤더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걔 누구냐 직전처럼 데트머스는 좀 이제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에 비해선 캐닝은 저는 조금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봐가지고 어제보다도 오히려 다저스를 조금 더 편하게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바비 밀러만 크게 고장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두 팀 다 불펜도 많이 써가지고 저는 다저스 쪽으로만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JP 시어스랑 이제 커비가 붙는 오클랜드 대 시애틀 경기인데 자 문제는 그래 뭐 오클랜드 대 시애틀 시어스 대 커비? 물론 시어스가 오클랜드가 내놓을 만한 선발이긴 한데 커비가 워낙에 믿음직스러운 놈이긴 하잖아요. 문제는 최근 폼 자체가 시어스가 최근 6경기 중에 2.52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그 6경기 중에 5경기가 전부 7이닝을 이상을 먹은 경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닝 히팅이라든지 활약이 너무 좋다. 한번 이제 미러키한테 박살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 상대는 시애틀 빠따적으로는 기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죠. 반면에 커비 최근 4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별로고 7.20에다가 피홈런이 7방이나 된다. 물론 이제 이 친구는 맨날 볼넷 지표는 좋으니까 그러긴 한데 특히나 요즘 폼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 7월달 이후로 오클랜드는 7월달 이후로 31승 22패를 달리고 있다.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다. 휴스턴 다음으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둘이 같은 지구예요. 오클랜드, 시애틀, 휴스턴, 텍사스, 천사 이렇게 같은 팀들인데 문제는 시애틀이 최근 4연패가 모두 다 역전패이기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감독도 갈아치웠잖아요. 경기 운영도 문제가 많이 있고 시애틀이 원래 시즌 초반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2등인 휴스턴한테 거의 10경기 차를 앞서고 있을 정도로 단독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빠다리가 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시애틀의 이런 DT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봐주기가 힘들다.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시애틀의 정배 가능성은 정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갈 거면 오클랜드의 프렌이나 최대 일반승까지 조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시애틀이 계속해서 역전패여가지고 또 그러겠냐 뭐 이럴 수 있지만은 무난하게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요즘에 마침 커비가 피홈런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저번에도 오클랜드의 이제 1, 2, 3번 라인 로렌스 버틀러 루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JJ 블러데이 이런 애들의 후반기 오피스도 언급해 드렸던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시애틀 쪽으로는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오클 쪽으로 좋게 볼게요. 다음 샌디에고 대 디트로이트 카이더 몬테로랑 다르비슈 경기인데 다르비슈도 얘도 복귀 등판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30일 날 나왔었고 거의 뭐 한 3달 만에 복귀? 이런 수준인데 마이너리그에서 69 정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부상자 명단으로 가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폼이 좋았었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다가 막바지 2경기 때 못해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있구나. 어깨였나?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한 3달 정도 쉬고 왔는데 복귀 등판에 좀 성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몬테로는 제가 맨날 스쿠바리랑 더불어서 디트로이트가 오프너를 안 쓰고 불펜을 좀 아끼고 선발만 기용을 할 때는 카이더 몬테로는 꽤나 쓰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뭐 3.46 정도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애매한 경기입니다. 다르비슈의 상태는 의심스럽고 몬테로 요즘에 뭐 나쁘진 않고 이 와중에 디트로이트는 한창 빠따 힘으로 연승 달리다가 아까 제가 오클랜드 이제 그 휴스턴 얘네들 얘기를 했잖아요. 7월 1일 이후로 성적이 좋다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디트로이트도 그 기간 동안 성적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디트로이트가 32승 23패로 아마 오클랜드보다 승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무튼 요즘에는 빠따 상태도 의심스럽고 샌디에고 늘 쉽게 보기 어려운 팀이기도 하죠. 불펜이나 선발 구성상이나 다 이렇게 좀 빡세다 보니까 이 경기는 굳이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경기 버드송이랑 갤런이 붙는데 자 어제도 애리조나가 거의 뭐 2회 만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카일 해리슨을 내보낸 경기였습니다. 해리슨이 홈에서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리조나는 그냥 그런 거 호빵기 끼고 조져버렸거든요. 문제는 그 경기를 애리조나가 이런 안타까운 불펜이 전부 다 따라잡히는 8대7까지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뭐 내일 선발 저는 지금 애리조나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가 어제 나왔던 라인 넬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갤런이면 애리조나 에이스 역할인데 올 시즌은 뭐 부상도 많았었고 지금 뭐 방울도 괜찮기는 한데요. 최근 5경기 성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어제 나왔던 그 라인 넬슨보다는 저는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상대가 헤이든 버드송이다. 좀 보니까 뭐 구속 좋고 스토프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삼진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최근 5경기는 특히 8.68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구 불안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아무리 갤런이 의심스럽다고 한들 헤이든 버드송을 좋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 얘네들의 뭐 맞대결 상으로도 8번 만나가지고 5대3으로 애리조나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6번이 오버였었다. 마침 샌프란시스코 빠따 지금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는 뭐 12안타 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애리조나가 그동안 매츠나 다저스 좀 강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고생하긴 했어도 그 와중에 빠따는 뭐 아쉽진 않았어요. 최근 5경기 동안 애리조나 타율이 4만 2푼 1위 팀방어율이 7.40이라서 문제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게 코빈 캐롤이 리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잘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똑같이 애리조나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7.5 정도면은 갤런도 요즘에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바도 볼만한 것 같아요.